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석을 뵼니다. 나무목, 다음 공교할 교, 제주교, 숨 내쉴 고, 음이 두 개죠. 그래서 나무는 숨을 내쉬고 있을 때는 잘 썩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잘 썩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접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역접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석을 뵼니다. 역접이라고 하는 것은 어순을 바꾼다는 얘기죠. 표현 방법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바지고자입니다. 오디변이죠. 오디변. 근데 그 다음 숨 내쉴 고입니다. 옷 중에서 크게 한번 숨을 내쉴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다? 바지라는 거죠. 옛날 과거의 바지는 3대 다 바지가 컸죠. 통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큰대자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디변, 큰대, 하나일, 한결같이, 그 다음 숨 내쉴고. 이때는 제주교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숨 내쉴고라고 훈과음을 적용하는 것이 빨리 와닿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생각할 고입니다. 늙을로 음이죠. 늙을로 음. 그 다음 숨 내쉴 고입니다. 늙은이는 말을 재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숨 쉬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기능이 조금 약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생각하고 늙을로 늙은이는 숨을 한번 내쉬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좋게 해석하면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쉽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보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죠. 적석으로 답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칠고자입니다. 칠고. 손수변이죠. 생각하면서 손으로 친다는 거죠. 그래서 칠고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놀랄악입니다. 놀랄악. 어떻게 됩니까? 입구 하나는 입구, 두 개는 부르짖을 현이죠. 한번 숨 내쉬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깜짝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놀랄 악자가 되겠습니다. 부르짖을 현, 한번 부르짖는다. 숨 내쉴 고죠. 숨 내쉬면서 한번 크게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면 네 마디 팍 지르죠. 놀랄 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턱악입니다. 턱. 입술, 턱, 코 할 때 턱입니다. 머리 혈에서 놀랄악이죠. 머리 부분에서 놀랄만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턱이란 거죠. 머리는 둥글고 아랫부분이 턱은 조금 세모형에 가깝죠. 머리에 비해서는. 그래서 턱악이 되겠습니다. 신체 부위의 턱입니다. 그 다음 놀랄악입니다. 마음신변이죠. 마음이 놀랐다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한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많죠. 물수가 들어간다든가 지금과 같이 마음신변이 들어간다든가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말릴 고자입니다. 불화자입니다. 불화, 생각할 고죠. 생각하면서 불에 말린다는 거죠. 생각 없이 말리면은 다 태우거나 아니면은 아직 완전히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걷어낼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면서 생각하면서 불에 말린다는 거죠. 생각 없이 말리다가 그 사물이 불에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9번째 칼날악입니다. 칼날악입니다. 쇠금이죠. 쇠금. 쇠가 놀랄 정도 같으면은 칼날을 가장 조심해야 되겠죠. 부딪히고 마는 것이 아니고 칼에 부딪히면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9번째까지 뭡니까? 숨 내쉴고 매산자와 마찬가지로 신하심과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구분 없이 자유자재로 붙으면서 한자어에 붙으면서 도움을 주고 있죠. 한자 학습의 풀이 방법은 사고와 경험에 따라서 각자 사람마다 다릅니다. 10사람이 한자 풀이를 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10명이 다 풀이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학습한 방법에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한자를 기억하여 다시 쓸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다시 말해서 추상적인 설명은 지금 당장은 솔깃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내용은 생각이 나는데 한자가 써지지 않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하죠. 그래서 한자사랑이 말하는 2023년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주어진 한자만으로 가지고 추상적인 설명을 철저히 배제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풀이한다는 거죠. 물론 구체적으로 풀이가 안 되는 경우가 1% 정도 있다면 추상적인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추상적인 설명은 철저히 배제를 한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데 한자 학습의 매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후자입니다. 숨 내쉴고죠. 공교할 교입니다. 숨 내쉴고 풀이하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숨을 내쉬고 있는 동안에는 나무는 쉽게 썩지 않는다. 여기선 순접으로 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역접으로 풀이하죠. 역접으로 풀이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여하튼 정통으로 풀이가 잘 될 때는 한번 거꾸로 반대로 해석해 보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지 고자입니다. 옷이 변입니다. 큰 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 일이죠. 그 다음 숨 내쉴 고입니다. 옷 중에서 한결같이 크면서 숨 내쉴 만한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바지라는 얘기죠. 바지가 통바지였습니다. 과거에는. 바지 있고. 세 번째는 생각할 고자입니다. 늙을로 그래서 숨 내쉴 고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느리겠죠.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죠. 이건. 그래서 하지만 여기에서는 생각할 고자는 나이가 들면 보다 신중해진다는 의미가 더 많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은 숨 한번 내쉬고 이리저리 많이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생각하면서 친다는 거죠. 뭘 친다? 손으로 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손수변이 들어갔습니다. 7고입니다. 그 다음 5번은 놀랄락자죠. 입구 하나는 입구, 2개는 부러지질 현, 3개는 떠들썩할 영입니다. 영. 외우는 방법은 혈령, 혈령. 2개는 입구, 2개는 부러지질 현, 3개는 부러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떠들썩하겠죠. 떠들썩할 형, 떠들썩할 영, 떠들썩할 영. 외우는 방법은 혈령. 혈령이라고 하는 것은 고을의 장관을 말합니다. 고을에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 고을현, 명령령 되겠어. 명령령. 그 다음 6번째, 턱악입니다. 머리 부분에서 놀랄만한 부분은 머리는 평균적으로 둥근데 턱은 약간 삼각형이죠. 둥근 거에 비해서. 그래서 머리에서 놀랄만한 부분은 턱이다. 그래서 턱악. 신체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이 턱은. 그 다음 7번째, 놀랄악자입니다. 놀랄악자. 마음심변이죠. 마음이 놀란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마음이 놀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심이 덧붙여졌습니다. 그 다음 8번째, 불화죠. 불화. 그 다음 생각할 고입니다. 불의 옆에서 말릴 때는 생각하면서 말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리는 것도 1분 말리는 것도 있고 10분 말리는 것도 있고 그 제품에 그 물건에 따라서 열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 9번째, 칼날악입니다. 쇠 중에서 놀랄만한 것은 칼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꺼운 것에서는 부딪히면 아프다는 소리만 하게 되면 되겠지만 칼날은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쇠 중에서 놀랄만한 것은 칼날이라는 얘기죠. 칼날악 되겠습니다. 칼날악.